화장품은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은 과연 얼마나 안전한 걸까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 시간 화장품의 안전 실태와 독성이 낮은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매일 화장품을 쓰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 전 한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돼서 리콜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한 제조업체가 그 자가품질 검사 과정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초과 검출되어서 색조 화장품의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으로 8개 제조업 판매업체의 그 18개 품목, 네. 13개 품목이죠.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 때문에 화장품 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 이제 불신과 불안감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티몬은 중금속 중에 하나인데요. 예. 주로 이제 색을 내기 위한 착색제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지금 우리 대기 물질 중에서나 뭐 물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흔한 성분인데요. 사실 기준치인 10ppm 이하로 사용된다면 건강상에는 큰 위해가 없지만 과량 사용된다면 피부 염증이나 두통, 구토, 뭐 호흡곤란도 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부에 닿는 이런 화장품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최근 이런 화장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우선 식약처에서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유해 성분을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수거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유해 화장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뭐 이제 화장품 회수 시에 유해성 등급을 3단계로 이제 매기고 네. 또 화장품 그 회수되는 제품 범위도 이제 넓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화장품 그 성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모 왁스 등 그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이제 제품들이 이제 화장품으로 관리가 이제 전환되면서 예. 전환될 예정이고 예. 또 착향제 가운데 쿠마린 등의 이제 알레르기 유발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토록 의무화가 됩니다. 또 더불어 또 신설되는 제도들도 있는데요. 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라든지 또 천연 화장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가 좀 도입이 되고요. 또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 등도 도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준이 올해 안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올해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또 방금 천연 화장품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애용하고 있는 화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천연 화장품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기농 성분의 그 유기농 천연 성분의 화장품을 찾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유기농, 뭐 천연, 자연주의 등의 이제 다양한 그 용어의 화장품들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식물 추출물이나 뭐 식물 그 오일 등의 천연 원료가 단 1%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천연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게 되어 아하. 광고가 1%만요.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천연 화장품과 그 유기농 화장품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예. 사실 천연 화장품에는 그 계면활성제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공 향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도 네. 뭐 천연 또 유래 그 원료 자체에 그 향료하고 뭐 보존제 등이 이제 첨가되어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이제 천연 그 성분이라고 해서 네. 또 모두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천연 성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제품을 맹신하는 태도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화장품에 이제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구매 시에 이제 반드시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있는지 표시 성분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천연 화장품이라고 썼는데 이 발진이 일어나서 피부과를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천연 성분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성분은 아니다. 거기에 독성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피부 타입과 맞는 그런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맞춤형 화장품이 요즘 인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추세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수입한 그 화장품을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혼합 판매하는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파운데이션 제품의 색상을 좀 섞고 뭐 그런 주문 제작 뷰티 제품들의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예. 맞춤형 샴푸라든지 뭐
헤어 컬러 제품 등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맞춤형 화장품 사업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장이 진입 단계이고요. 네. 아직 안전관리나 뭐 그런 제도상에서 좀 지금 뭐 신설되고 있는 순서라서 좀 예. 관리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주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하고는 또 다른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에서 혼합 판매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위생적인 조건에서 혼합 행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네. 그 원료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사실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료 성분이나 배합 등에 관한 정보를 특히 상세하게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 네. 또 사용기한 정보 등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제 반드시 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정말 워낙 다양한 화장품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안전한 화장품 고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제품이 있고 뭐 싸다고 나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화장품에서도 유통기한과 사용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제품을 좀 뒤집어 보면은 바닥에 EXP라는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예. 그리고 숫자도 같이 적혀 있는데 이 숫자가 그 유통기한인 그 정보입니다. 예. 유통기한 만료일을 뜻하는 건데요. 사용 기간은 이제 months의 약자를 따서 M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 네. 뭐 다시 예를 들면은 12M이라고 하면은 개봉 후에 이제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좋은 화장품을 고르고 싶다면 다소 용어가 이제 어렵더라도 화장품 뒷면에 정성분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을 반드시 이제 표기하게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함량이 많은 성분 순서대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이 전성분 심심하면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정제수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함량이 많아서 그런 거였군요. 네. 이처럼 성분이 정말 많이 적혀 있는데 어떤 성분을 좀 유념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워낙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과 그 환경에 이롭지 않은 몇 가지 성분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파라벤이라는 성분은 화장품 보존제로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다량으로 축전된다면 피부 질환이나 내분비의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프탈레이트 경우에는 이제 매니큐어와 향수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면 이제 성장과 생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옥시벤존이라든지 PEG, 뭐 각종 향료 등을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성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 사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화해라는 앱을 좀 화장품 그 별로 의해서 이제 그 알레르기 성분이나 피해야 할 성분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화장품 사용에 이제 민감하신 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화해라는 앱 소개해 주셔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저도 성분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성분에서는 섭취 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표시도 있더라고요. 네. 먹었을 때 문제가 일으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발랐을 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네, 건가요? 먹을 수도 섭취 시는 이제 먹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화장품이 좀 입으로도 저희가 좀 아, 먹을 들어갈 수도 수도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군요. 이 천연 성분 하다 보니까 어떤 광고에서는 화장품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문구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만큼 우리 그 피부에 닿는 물질들 신중하게 만들고 또 안전을 추구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